안녕하세요. 마케팅 디자인 김하성 대표입니다. PMB 마케팅은 PMB 마케팅과 마케팅 디자인 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전문 영역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저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PME 마케팅은 영상을 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광고주나 파트너들을 위한 교육 영상 위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이유도 일반 사람들이 전문 지식을 배울 때 보다 좋은 지식을 배웠으면 하는 게 저희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는 좀 빨리 격가지로 이제 수박 곁핥기식으로 막 진행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어, 온라인 마케팅 그 아카데미라는 부분으로 10명 기수별로 무료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보통 10명 단위로 진행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교육을 좀 4주나 8주 정도 진행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SNS라든지 마케팅 툴이라든지 이런 거를 업계에 있는 현업에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좀 하는 거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솔직히 말해서 약간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와서 업무를 시키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어느 순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대신 또 젊은 친구들도 기초가 단단해야지 다른 회사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뭐 참고로 그 40대, 50대 분은 전문 직장, 그러니까 그 직장을 한 20년 이상 다니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컨설팅 교육이 있습니다. 컨설팅 교육 같은 경우는 이 아카데미처럼 뭐라 그럴까요? 무료는 아니에요. 유료지만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다 알려드리는 쪽으로 좀 많이 가고요. 실질적으로 컨설팅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맞춰드리고 저희하고 이제 교육을 끝나고 저희하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 수료생들하고 해서 많이 합니다. 같이 다니면서 컨설팅도 받으려요. 이렇게 한 건 또 뭐냐면 4, 50대 분, 50대 중반 정도만 되셔도 재취업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컨설팅 부분을 좀 자기가 잡고 있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습니다. 재취업을 안 하셔도 돼요. 컨설팅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도와주시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카데미 교육 수료생들 같은 경우는 단 저희 쪽하고의 교육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는 파트너스로의 관계를 맺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셔도 저희하고 계속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시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왜냐하면 신규 비즈니스나 신규 분야에 대한 교육이나 니즈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또 동영상 부분은 동영상 부분에 대한 무료 강의라든지 유료 강의를 좀 확보해서 진행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어, 지금 젊은 층들이 되게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젊은 층들이 막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층들이
자신의 막 길을 확 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저희가 뭐 인원을 뽑아도 그 친구들 교육시키는 게 바빠요. 근데 교육하고 실제 실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개념 정리도 있어야 되고 실전에서의 등록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자리를 잘 못 잡는 것 같고, 요즘 여러분들 작년에 이런 거 있었죠? 그 게임 업계에서 연봉이 뭐 4천, 5천인데 연말 결산했더니 많이 이익이 남아서 MZ 세대들이 이제 비용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좀 그거는 약간 과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업계들이 그 상반기 때 조금 그 적자라든지 매출 감소를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때 주도해서 이제 급여를 올려달라거나 실력 없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갔던 사람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올려달라고 해도 정확한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장한테 직접 얘기하고 뭐 대표한테 얘기하고 이런 거 사실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얘기하고 하고 그 저녁 있는 삶도 좋고 땡땡간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직장 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실력이죠. 자기의 업무를 맡은 걸 얼마나 처리를 잘하느냐. 실력이 좋으면 급여가 올라가는 거고요. 회사가 이익이 났다고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올려줄 수는 있겠죠, 전체적으로. 근데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그거예요. 실력입니다. 실력. 회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내고 더 빨리 더 많이 하고 그 앞에 트렌드를 따라서 진행하고 뭐 업무 스킬도 좋고 뭐 협업도 잘해요. 그러면 올라가죠, 비용이. 왜?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나는 여기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뭘 하고 있고 지금 중요하니까 무엇을 해줘라고 하지만, 이런 불황의 시대에는 실력이 나쁜 친구들을 심지어는 50% 이상까지도 전체 인원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죠. 왜? 신제품을 돈을 막 쏟아붓어서 할 게 아니라면, 예. 그러면은 그 초수의 인원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하는 게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기업의 생리라든지 그 다음에 절차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해볼까, 이런 거 있네요. 그 이등병이 사단장한테 아니면 군단장한테, 군단장이 약 한 10만 명, 8만 명, 10만 명 정도 PI 갖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뭐 군단에서는 왕이에요, 왕. 이 사람한테 뭐 사단장이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뭐 해주세요 하거나, 군단장한테 뭘 요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곁에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하죠. 근데 군단장이 뒤돌아서서, 예? 담당 사단장이라든지 연대장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그 진짜 뭐 샤대기 날리지 않으면은, 흔한 얘기로 조인트 안 까면 다행이에요. 왜? 왕한테 개긴 거잖아요. 절차도 무시하고, 그쵸? 그래서 사회생활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차, 절차, 절차. 스텝, 스텝, 스텝. 그리고 초년 할 때는 내 능력을 인정받을 때까지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녁 있는 삶을 그러니까 향유하다가 잘리느니
어떻게 해요? 더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생 때 공부 많이 했잖아요. 왜 부족했으니까. 그러면 첫 직장에 들어가서도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왜 여기서는 돈도 받아가면서 저기를 합니까? 물론 그건 선택이에요. 근데 되돌아보고 1년 후에 임금 인상, 그러니까 연봉 협상해야 되잖아요. 그쵸? 연봉 협상할 때 여러분들, 야, 연봉 깎자. 너는 실력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랑 동결하는 거랑 뭐 10% 이상 인상하는 거랑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인상하고 싶잖아요. 근데 노력은 했냐 이거예요. 평가는 받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임금 인상이 될까 말까, 또 회사가 어려워서 잘릴까 말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노력한 친구는 다른 직장 가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녁이 있는 삶,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 업무 스킬이 동년배의 10% 이상, 10%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평가를 받고 사람들이 해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얘기할게요. 올해는 그렇게 받았어. 근데 내년도 그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놀고 있는 거 아니지. 이건 선택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뭐 여러분들이 야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시 뭐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뭐 저는 뭐 여러분한테 뭐 얻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안타까운 거고요. 구글에서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하는 프로젝트 그림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는 좀 나중에 찾아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혁신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글도 있지만 직원들한테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은요 철저하게 그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사업 계획서를 이뤘느냐 못 이루느냐, 그러니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아서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은 저녁에 출근을 하든 아침에 퇴근을 하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 후 모델을 하는데요. 자, 그것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 구글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70%는 현업의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집중한다. 20%는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20%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를 개발을 한다. 10%는 직원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창고에 가면, 네, 창고라고 합니다. 그 창고 부분에 엄청난 그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요 시기에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하면서 그런 셔킨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혁신은 왜 여기서 그 영향이 있냐면 여러분들 구글은요 7대 2대 1처럼 자기 근무 외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력을 높여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팀장이나 부장이라는 사람들도 매니저라는 사람들도 평사원들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프로젝트 팀 5명 정도를 구축하는데 그 5명 정도 구축하고 있는 프로젝트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막내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프로젝트가 좋은 게 있으면 그냥 참여해요. 자기 일하고 실력 평가받고 미래를 위한 도전, 이게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안마 마사지 하시는 분이 있죠. 왜? 많이 힘드니까. 그리고 한국 코리아 구글 한국 코리아에서는 점심을 뭘로 먹습니까? 맨날 뷔페로 먹죠. 출장 뷔페를 먹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발전을 하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으려면 그만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해야지. 단순하게 나는 MZ 세대야. 저는요, 난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MZ 세대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 우리는 그러니까 X세대인가 그랬어요. X세대인가 그랬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왜 세대가 왜 필요합니까? 실력이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실력으로 평가받아야지 뭐 성별로 평가받습니까? 여성이니까 20%더 많고 여성이니까 20% 언더로 가고 나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20%더 추가받고 아닙니다. 프로는 일로서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야 되죠. 근데 왜 거기서 나는 뭐 MZ 세대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에 나오는 순간 그 친구는 크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회사에 사원이기 때문에 회사가 필요한 게 뭘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결과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능력이 부족한데 내 능력을 어떻게 업할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뭐 세대 구분 같은 거 하시면 나중에 어렵고요. 가능한 한 제가 봤을 때는 대리급 되기 전까지는 튀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구 같은 것도. 이유는 본인이 하는 요구가 다 맞습니다. 근데 윗세대들은 그 요구를 안 했을까요? 회사에서 다 들어줄 수도 있고 못 들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요구하는 부분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은 다 환호하지. 그래서 막 다 좋다. 너는 최고다라고 등 떠밀죠. 근데 대표한테 인식만 심어주고 팽당한 건 누구겠습니까? 총 떼맨 사람이죠. 뭐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알겠죠? 신입사원들이 그 개념적인 부분이나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적응도 좀 약해요. 왜? 그냥 이런 거예요.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남자들 복잡하죠. 잘 모르겠죠. 근데 군대 갔다 오다가 대학교 다시 복학세율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개무시 당하죠.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해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회 가서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거기서 그림을 잡아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죠.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적응도 안 됐는데 이등병이 군단장한테 뭘 해주세요라고 하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사회는 그럴 거 아닌 것 같아요. 사회도 군대랑 비슷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정말 에이스라고 하면은 한두 번은 통할 수 있죠. 에이스라면. 근데 에이스도 아니고 계속 약간 좀 이상하게 보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걸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게 우리나라 이게 예전 말로는 수돗물도 사회물을 먹어가면서 눈치도 생겨가면서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생존합니다. 그러려면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런 배우는 과정을 아카데미,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직장 들어가기 전 정도의 8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정답이라 생각하고요. 어딜 가든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 다닐 때는 직장인 다닐 때는 돈 주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세요. 근데 계속 배워야 됩니다. 왜? 모르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현업에서 써먹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공부하면서 참고로 1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래서 상위 노출은 어떻게 하고 SEO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 모르는 게 조금 더 있겠죠. 그래서 뭐 조금 그 교육이 풀리면 좀 더 다닐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더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말은 길어졌는데 우리 그 다음 세대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기 전까지는 은연자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